안녕하세요.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도 전형적인 연구개발 회사입니다. 이 회사는 그 T세포 기반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미국 회사이지만 최대주주는 제넥신이라는 한국 기업이죠. 그리고 이 상장할 때도 실적은 적자였던 회사지만 기술성 검증 받고 나름대로 이제 그 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상장에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최근에 고위험 피부암과 또 위암 치료제, 그다음에 교모 세포종으로 그 치료제로 개발됐던 이 세 가지 임상은 모두 다 중단됐습니다. 그 중단했던 이유가 뭐 이 약효가 없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당장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. 왜냐면 이 네오이뮨텍이라는 회사는 R&D만 하는 회사지 실적이 없습니다. 즉 상장할 때 공모자금을 받은 것 같고 버티고 있는 그런 회사일 뿐이고 그 이후로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면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이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한 지 한 2년 차쯤 되면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.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처럼 정상적인 매출을 갖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서 시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기술성, 그러니까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기술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자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죠. 자, 이 회사 포괄손익계산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영업수익이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적자만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제넥신이라는 한국 기업인데 그 회사가 21.18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특수관계인들 포함해서 27.33%이기 때문에 경영권은 뭐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넥신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. 이건 투자자가 없으면 최대주주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이 시중 자금에 대한 조달금리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넥신이라는 바이오 업체 여기도 이제 R&D만 하는 회사인데 이 자회사격인 이 네오이뮨텍에 대해서 책임경영 한답시고 증자를 해주면 이 제넥신의 주주들한테 자칫하다가는 배임죄로 임원들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지코도 석자인데 지금 자회사를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렇지만 이 회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. ARS 치료제라는 급성 방사능 치료제인데요. 이 부분은 실제로 임상을 할 수 없는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임상, 즉 동물 실험이나 이 비임상까지만 허용이 돼 있고 여기서 약효를 확인을 하면 일단은 이 핵전쟁을 대비한 미군들의 비축용 치료제나 또 이런 핵 발전소나 이런 데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폭된 T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ARS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비축용으로 쓰이겠죠. 실제로 이 네오이뮨텍은 미국 NIS랑 함께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이 전임상에 성공하면 똑같이 미군이 이 비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방사능 치료제로서 이 판매를 미 정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.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 국군도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에 대비한
비축용 치료제로 우리 국군도 사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일본이 이 후쿠시마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직접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알프스라는 뭐 기계를 써서 이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해도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거르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에 버리고 바닷물에 의해서 희석시킨다는 논리를 갖고 하지만 희석이 되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다로 흘러서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도 있는데요.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, 어부나 또 해녀분들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까지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올 경우에는 피폭될 수도 있겠죠. 이제 이런 분들 치료를 목적으로 ARS 치료제를 비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ARS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쿼드 자산운용 같이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시장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쿼드 자산운용도 790만 주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5% 이상 룰에 따라서 지분 변동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 668만 주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약 200만 주 정도 계속 시장에서 팔았고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넘겨받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.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 투자일 수도 있고 특히 미국의 이 회사 자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 네오이뮤텍의 직원들은 한국인들로 알려져 있죠. 그래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살고 있는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살 때는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기관들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고 이거를 외국인 개인 또는 뭐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. 지금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주식 차트를 보여준 건데요. 이 차트가 지난번에 방송한 걸 보시면 2년 동안 계속 이런 45도 내지는 이런 40도 정도의 완만한 하락세로 2년 동안 흘러내린 주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네오이뮤텍 자체는 갖고 있는 이 돈이 되는 수익성 있는 그 제품이나 상품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서 돈만 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최근처럼 금리가 오를 때 외부에서 투자금을 발행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이뮤텍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건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ARS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전임상까지만 성과가 나오면 그 효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름대로 그 다른 어떤 치료제보다도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이뮤텍은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발을 완료하고 이걸 재료로 해서 뭐 국군에서 이걸 비축용 상비약으로 그러니까 비상용이죠. 비상용 구매해 주던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뭐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유상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. 그렇게 하면 이 회사는 네오이뮤텍은 최악의 경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저평가될 만한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떤 학회에 가서 아니면 뭐 그런 데 가서 뭐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요. 그런 것들은 솔직히 주가에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. 그 공시가 나와서 어디 가서 뭘 발표했다 이런 것들은 그 연구 발표를 한 그 박사나 이런 분들의 뭐 명성이나 이런 부분 도움이 될지 몰라도 회사 실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잘 아셔야 돼요. 바이오 쪽에서 무슨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당장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